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인생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입니다.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바꾼 7인 파워블로그의 성장 에세이입니다. 지은이는 함수키와 6사람입니다. 펴낸 곳은 새로운 제안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들어가는 글에서 크고 작은 결핍이 우리의 자존심을 꺾었을 때 미약한 저항처럼 시작했던 글쓰기가, 블로그가 어느새 우리의 삶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뒤 우리에게 생긴 공통점이 있다면 자존감이 오르고 사람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가능해진다는 것도 깨달았죠. 아낌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인연들이 생겼고 사람이 주는 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을 들여다본 누구라도 한 줄 글쓰기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평생 함께할 사람을 얻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분 중 함수키님의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딸이라서 미안합니다. 제가 아들이 아니라는 게 우리 엄마를 얼마나 스럽게 했는지 할아버지께 실망을 선물한 셈입니다. 저의 유년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1시간에 한 대씩 다니던 버스, 그마저도 못하는 날엔 먼 길을 걷고 걸어 집과 학교를 오가야 했습니다. 그런 곳에 살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하며 살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안 낳으려다 낳았는데 딸이었네. 이 말은 평생 제 이름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자란 깊은 산골은 계절이 바뀌기 무섭게 꽃이 폈지만 적어도 제 자존심엔 꽃필 일이 없었습니다. 안 낳으려다 낳은 딸이 살림 미천이 될 줄 알았는데 살림 미천은커녕 가지 말라는 대학도 아득바득 우겨서 갔습니다. 어떻게 온 기회인데 그 소똥밭을 탈출하려고 20년을 기다렸는데 그때가 아니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물불 안 가리고 도시로 나왔습니다. 눈물로 얻어낸 대학 생활은 또 다른 눈물의 시작이었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은 책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일 뿐 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학기 중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방학이 되면 메뚜기처럼 짐을 싸서 여기저기 이사를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골만 벗어나면 장밋빛 인생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내 앞가림 하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졸업 후의 일을 걱정했습니다. 갓 20을 넘겼을 때 누구도 나를 걱정해 주지 않으니 스스로 보살펴야 한다는 것과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루에 13시간씩 일하며 집과 회사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갔습니다.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할 여력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버는 족족 저축하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 중독자로 살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저의 20대가 홀랑 날아가 있었습니다. 2년간 생리가 끊겨도 발다리를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어서 바보처럼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돌볼 유일한 사람은 나뿐인데 큰 병이면 어쩌나 겁도 났고요. 그렇게 미루다 찾아간 병원에서 분임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방이 걸작이었는데 폐경이 되기 전에 빨리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제 꿈은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평범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저에겐 욕심이었다는 생각에 억울해서 눈물만 났습니다. 이제 겨우 방세 걱정 없이 살만해졌는데 20대 전부를 일만 하며 버틴 결과가 애 못 낳는 여자라니요. 2년간 호르몬제를 달고 살며 치료하면서도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보다 친구 아이 돌잔치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소개팅을 나가도 제 머릿속엔 온통 내가 저 사람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0년째 종교처럼 믿고 있는 화근에 의지하며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해줄 남자를 만들게 해달라. 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혼전 임신이 흠이라는 건 남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일 뿐 저에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한 층에 7가구가 사는 지은 지 20년 된 복도식 아파트를 겨우 구해 들어갔습니다. 결혼만 하면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결혼 전 혼자 원룸에 살 때보다 더 궁핍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안보다 바깥이 더 시원했던 아파트에서 에어컨 한 대 없이 만삭을 나고 한여름에 출산했습니다. 제가 덥고 힘든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는데 아이가 울면 더워서 그런가 별별 생각이 들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를 믿고 와준 아이인데 울면서 살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3개월의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갓난 아기를 생판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고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요, 승진, 그런 건 먼 나라 얘기였고 우리 아들에게 내 가난과 고단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늘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 아이를 키웠다고 자부하지만 없던 지출이 생기니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건 당연했습니다. 남편과 제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둘째가 태어났고 기쁨의 크기만큼 생활은 더 빠듯했습니다. 저는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돈을 더 벌 방법만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 수강생 모집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일 1 포스팅이라는 무시무시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회사와 집만 오가던 저였으니 글 쓸만한 주제가 없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나마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도서 리뷰를 선택했습니다. 집에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돼서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점심시간은 저만의 휴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니도 그런 채 글 쓰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나만의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 걱정도 집안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선 연달아 출산 휴가를 내고 꿋꿋하게 돌아온 민폐 캐릭터여서 눈치가 보였고, 집에 가면 일하는 엄마다 보니 동네에 아는 엄마들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도 삼삼오오 모여있는 엄마들 틈에 끼지 못하고 저만 겉돌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갈 곳 없이 겉돌 때마다 블로그로 숨어들어 제 감정과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지하철에서, 남의 집 앞에서, 상가 커피숍 앞 구석에서, 회사에서 묵묵히 글을 썼습니다. 마땅히 쓸만한 게 없으면 점심시간에 일부러 장을 보고 장 본 이야기도 적었습니다. 말보다 강력한 글. 어설픈 글이라도 올리면 가뭄에 콩나듯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부 인사, 힘내라는 응원, 대단하다는 칭찬, 도움이 됐다는 진심, 저도 생각하지 못한 팁들이 담긴 글을 읽으며 제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해주는 응원과 인정이 좋아서 더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단단히 미친 여자가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모델하우스 기자단을 하느라 이곳저곳을 쫓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급형 핸드폰을 들고 모델하우스를 누비며 당당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허름한 핸드폰 카메라로 삐까번쩍한 모델하우스를 담아내지 못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화질이 엉망인 사진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모델하우스 정보를 정성껏 포스팅했습니다. 글이 길어져 2편으로 나누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뜨거웠고, 그 글은 2년 동안 인터넷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쪽팔려서 회사를 못 가겠다. 집에서 이발해주는 얘기, 반찬 2가지로 내 식구가 일주일 사는 얘기, 별거 없는 도시락 반찬 얘기, 무료 수영장에서 놀고 온 얘기. 저에겐 삶이자 일상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것들이 남들 눈엔 일상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밖에서 자존심을 다투오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남편이 오죽했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내 욕심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괜한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얼굴까지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것만 드러내고 궁색한 건 감추는 게 더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1억 모으기 성공은 제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마른 근래에 쥐어짜는 심정으로 직장 다니며 절약했던 결과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 삶을 살아가게 된 것과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똘똘 뭉쳐있던 제가 부침성 좋다는 소리를 듣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말이 잘 산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블로그를 시작할 때 도쇼 리뷰를 찍었더니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워킹맘 이야기를 쓰자 일하는 엄마들이 모였고 1억 모으기를 시작하자 제 특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숙희 엄마. 막상 퇴사하고 보니 저는 제 회사와 일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어컨 나오던 깨끗한 회사 화장실도 자랑스러웠고 회사 근처에 시장이며 목매달이라 놀리던 동료들까지 애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일하며 암울한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퇴사 후에 깨닫게 된 거죠. 확실한 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시작한 블로그가 한 줄 글쓰기가 사람들의 응원이 저도 모르는 사이 저를 바꿔놓았던 겁니다. 누군가의 공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힘을 가졌다는 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누군가 제 삶을 공감해주고 저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자 제가 살아온 과거도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딸이라서 겪었던 서러움도 다 터진 운동화를 신고 산길을 걸었던 순간도 더는 지질이 궁상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산골짜기에서 사계절 바뀌는 꽃을 따라 진짜 꽃길을 걸었던 그리운 시절만 있을 뿐이죠. 여전히 저는 자발적 생계형 워킹맘입니다. 회사만 안 나갈 뿐 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저만의 일을 쉼없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제 삶이 만족스럽고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현실에 만족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요즘입니다. 블로그로 인생을 바꾼 엄마들의 이야기가 깊은 감동을 줍니다.